저는 약 6개월 전부터 후지 X-T3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T3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사용 경험을 보여주었지만 손떨방의 부재나 틸트업 스크린 등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후지필름은 이런 아쉬운 점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강하여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후지필름의 X-T4입니다. 처음 외관을 보았을 때는 T3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꽤나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틸과 무비 다이얼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뷰파인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에 이 기능을 넣어주었는데, 원래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가장 왼쪽에 사진 다이얼이 있는 곳을 돌려야만 했고 번거로웠거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를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바로 스위블 액정인데요.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제가 T3를 구매할 당시에 셀피 스크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1인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스위블 액정이나 프리법처럼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시길 꼭 권장합니다. 촬영을 함과 동시에 초점이 맞는지, 내가 생각한 구도가 나오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 촬영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셀피 액정이 없으면 촬영을 한 뒤에 영상을 확인하고 번거롭게 두 번씩 계속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저도 이런 점 때문에 T3로 촬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장면을 몇 번씩 찍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스위블 액정의 경우 이런 식으로 액정을 돌려 넣어서 접는 게 가능해서 액정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틸트 방식에 비해 물리적인 충격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도 너무 좋았고요. 스위블 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별로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무게 때문이죠. T4 같은 경우에 바디 무게만 거진 550g이고 185 번들 렌즈를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게는 1000g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미니 삼각대까지 더하면 1500g까지 무게가 올라가요. 물론 렌즈와 미니 삼각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최소 1.3kg에서 1.6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1.5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무게거든요. 아마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사용하시기엔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요즘엔 폰카 화질도 굉장히 좋고, 혹시나 폰카 말고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구매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요즘엔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립의 변화인데, 이건 정확히는 사용하는 배터리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립도 바뀐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그립감은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립감이 훌륭한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좋다는 거지 그립감 자체가 훌륭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바디 무게가 꽤나 많이 나가는 편이라 아직까지 그립감이 훌륭하다 뭐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립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그립을 구매해서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떨까요? 저는 T3 리뷰 당시에 배터리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T4에서는 전작과는 다른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후지 측에서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1.5배가량 용량이 커져 사용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만약 스냅 사진을 찍는다면 배터리 한 개로 하루 동안 충분히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정도였고, 영상 촬영의 경우 100% 상태에서 4K 30프레임 촬영 시 70분 정도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FHD 촬영을 한다면 촬영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의 실제 사용 느낌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된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뚜렷하게 체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해요. 야, 깡아, 그래 됐다. 꺼져. 후지 카메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이번 X-T4에서는 두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클래식 네거티브와 이터널 블리치 바이패스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클래식 네거티브는 극호,
이터나 BB는 불호였습니다. 클래식 네거티브는 후지의 X-프로3가 출시되면서 추가된 필름 시뮬레이션인데 정말 필름, 레트로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 크롬과 비슷하면서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도는 느낌인데 이건 정말 미쳤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레트로한 느낌에 T4 내에 있는 그레인 효과를 줘서 감성 한 스푼 얹으면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속옷 갈아입었습니다. 다만 다른 필름 시뮬레이션에 비해 하이라이트가 훨씬 밝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밝은 부분 디테일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크롬이나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쁘긴 한데 약간 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터나 BB는 이름처럼 기존의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듯한데 일단 채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클래식 네거티브가 레트로한 감성을 뿜어낸다고 한다면 이터나 BB는 굉장히 거칠고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오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전쟁 영화에 나오는 색감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나 저는 영화 300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찍고자 하는 컨셉이나 취향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 말고 그 외에도 거의 10가지가 넘는 필름 시뮬이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도 좋아진 점이 있는데 로그로 촬영을 하고 REC 709로 컬러 커렉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로그 영상을 709로 바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T4의 LCD 액정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 컬러 커렉션이나 뭐 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풀 HD로 촬영을 하고 이걸 4K 시퀀스에 올려 편집해도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깡패 같은 비트레이트 역시 여전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X-T4는 센서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전작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개선하고 필름 시뮬을 추가했고 전반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가 T4를 구매할 정도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후지 X-T4는 시리즈 최초로 바디 손떨방을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렌즈 손떨방에만 의지해야 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이죠. 그러나 이 손떨방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떨림을 잘 잡냐 못 잡냐를 떠나서 손떨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고 뭔가 꺾기춤을 추는 것처럼 락이 툭툭 걸리는 느낌으로 작동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손떨방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데 이런 스마트폰 손떨방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사용하기 위해 부스트 모드와 디지털 손떨방을 같이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부스트 모드를 이용했을 때는 제 발을 움직이지 않은 손각대 모드에서는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손떨방이 위로 툭툭 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걸 잡기 위해서는 전자식 손떨방이 필요했습니다.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하니 그래도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크롭이 되어버리는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하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는 화면을 담는 손각대 모드에서는 부스트 모드를 이용하시고 본인이 직접 발로 움직이는 촬영이라면 전자식 손떨방을 그냥 켜두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손떨방을 사용하실 분들은 1.29배 크롭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디 손떨방만큼이나 기대했던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FHD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녹화입니다. 슬로우 모션은 뭔가 영상을 굉장히 느낌있게 만든다는 강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FHD 120프레임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도 생각보다 은근 있거든요. 근데 T4는 그의 2배인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찍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은 마음에 들었지만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에 비해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의 비트레이트를 뭐 60개, 120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다가 240개로 쪼개려다 보니 한 프레임당 데이터량이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4K 촬영이 가능한 60프레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풀 HD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슬로우 모션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훌륭한 화질의 스피드 램핑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똥손이라 못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제가 전작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에 T3 리뷰를 할 때처럼 제일 불만이었던 건 바로 AF죠.
일단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초점을 잡는 아이 트래킹은 꽤 좋은 수준이에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아이 트래킹 AF를 사용했는데 초점을 놓친다던가 하는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T3 때 느낀 단점도 똑같았어요. 영상 촬영을 할 때 AF 영역 크기가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정말 많이 불편했는데 T4는 드디어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작아지는 것만 가능해요. 저는 커지는 걸 바랬는데 작아지는 것만 가능하게 돼버려서 사실상 저에게는 단점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왕 가능하게 해줄 거면 둘 다 가능하게 해주던가 왜 작아지는 것만 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이 트래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후지 카메라만 이런 건지 타사 카메라도 다 같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회사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같이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아이 트래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촬영할 때 아이 트래킹을 켜두고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작동을 아예 안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옆모습도 잘 잡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워블링 현상까지. 그 다음으로는 줌을 당기거나 밀 때 노출이 튀는 문제였는데요. 처음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게 바디 문제인 건가 싶어서 친구가 사용하는 T30으로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노출이 똑같이 튀더라고요. 물론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줌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이런 분들에게는 꽤나 거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209만 원이라는 가격과 후지필름은 장인 정신이다 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품 마감이나 도장 이슈 등등도 꽤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제 바디도 잘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틈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장인 정신이라 쓰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후지 X-T4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악! 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쓰여진 스펙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하나하나 기능들이 조금 엉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요. 바디만 209만 원입니다. 자, 크롭 바디에 센서도 T3와 똑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 보완된 부분들이 사진보다는 저처럼 영상을 찍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보완이 된 거여서 만약 영상보다는 사진을 메인으로 찍으실 분들은 이것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같은 세대의 센서를 사용한 T3나 T30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서가 같다면 후지필름의 빵빵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크롭 바디의 정점에 오른 카메라인 줄 알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 아쉬운 점들이 은근 많이 보여서 장인 정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캐논 R6 사고 싶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보로였습니다.